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리뷰해드릴 영화는 영화 유전입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영상이니까 왜 이런 영화 리뷰를 해야 되나요? 스토리? 이런 채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집돌이였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서 영화 보는 게 낙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이도 먹고 생계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매일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눈이 조금 높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그냥 눈만 높고요. 그렇다고 제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느낀 것들을 말로 잘 표현은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좀 마이너한 것을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남들이 다 재밌다고 보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배우의 연기가 거슬린다거나 스토리가 개연성에 안 맞는다거나 이게 느껴지면 몰입도가 확 떨어지고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거슬려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슬리고 이런 부분이 내가 못 보겠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얘기가 새는데 결론은 저는 영화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유튜브를 시작했다. 근데 제가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평론가들이 멋지게 영화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못한다. 그리고 말재주가 있지도 않다. 그냥 편하게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유전은 굉장히 공포 영화에서 명작으로 알려져 있죠. 아리 에스터 감독의 작품이고요. 엄마 애니와 아빠 스티브, 아들 피터, 딸 찰리, 이렇게 네 가족에게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영화가 시작하면 할머니가 죽었음을 먼저 보여주고요. 네 가족이 장례식장에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음산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미니어처 집들을 쭉 보여줘요. 이게 미니어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미니어처 집들이 영화 전반에 씬이 바뀌면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뭔가 음산하면서 기분이 나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줘요. 그렇게 네 가족이 사는 집이 나오고 아빠 스티브가 아이들을 깨워 장례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빠가 깨울 때 딸 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아빠가 잠을 깨우는 건데도 굉장히 표정에 공포감이 있고 불안감이 느껴져요. 와, 근데 이 배우 정말 죄송한데 외모 비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외모가 정말 영화 분위기에 잘 맞게 뭔가 기묘하고 음침해요. 그만큼 연기를 너무 훌륭하게 해서 그렇겠죠. 누가 캐스팅을 했는지 이건 정말 잘한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역할로 나온 그 배우분도 그렇죠. 영화 분위기에 딱 맞는 마스크와 정말 표정 연기가 예술입니다. 영화에 뭔가 기묘하고 음슴한 그런 분위기를 한층 잘 올려주고요. 역시 명작은 캐스팅도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데 뭔가 가족들 분위기가 굉장히 그냥 덤덤해요. 보통은 엄마 할머니가 죽었다 그러면 펑펑 울잖아요. 근데 그냥 덤덤해요. 그리고 딸 찰리가 할머니의 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이상한 그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올 법한 그 백인 깍두기 아저씨 있죠. 그런 아저씨가 진짜 크리피하게 씩 웃고 있어요. 근데 딸 찰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계속 입으로 이런 소리를 계속 내요. 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 내내 이런 소리를 계속 내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이 끝이 나고 할머니, 그러니까 애니의 엄마죠. 할머니가 죽기 전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의 모습을 엄마 애니가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애니는 이런 미니어처인가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계속 본인의 일상이나 일어난 일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아빠는 할머니의 죽음이 걱정되는지 아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아들은 그냥 괜찮아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엄마 애니는 딸에게 가보게 되고 딸의 공책을 보게 되는데요. 할머니를 그려놨어요. 잘 그리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엄마는 딸에게 할머니가 너를 참 아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찰리는 이제 누가 자기를 돌봐주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있는데도요. 엄마가 죽으면 누가 돌봐주냐고도 물어보고요. 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딸을 진정시키고 할머니의 유품 같아요. 이런 사진집을 보고 있는데 심령집이라는 게 나와요. 그 안에 딸 애니에게 쓴 편지가 있고 미안하다. 날 미워하지 마라.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희생은 큰 상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알지 못할 편지 내용이 적혀 있고 애니는 그냥 절레절레 하면서 방을 나서려는데 방 한켠에서 할머니, 그러니까 애니의 엄마의 형상이 방 한켠에 이렇게 보여요. 잘못 봤나 해서 불을 켜는데 역시 엄마는 없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가고 딸 찰리는 학교에서 장난감을 만지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려버립니다. 선생님은 찰리에게 장난감을 그만 만지라니까 찰리는 그냥 선생님을 쳐다도 안 보고 불안한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정으로 오케이 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비둘기가 학교 창문에 와서 탕 하고 혼자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들 피터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피터도 핸드폰을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지적을 당하는데 앞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피터를 흥미로운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뒤돌아가서 쳐다봐요. 저는 뭐 둘이 나중에 뭔가 엮이거나 사귀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 학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연 역할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거였나 봐요. 그냥 엑스트라 치고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딸 찰리는 아까 창문에 부딪혀 죽은 비둘기를 크래커를 먹으면서 쓱 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덤덤하게 비둘기 대가리를 가위로 쓱 잘라내요. 이때부터 딸이 뭔가 이상하다 싶죠. 그렇게 피터와 찰리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서 아빠 스티브는 할머니의 무덤이 도굴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일주일 만에 도굴이 된 거예요. 아빠는 의아해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내가 걱정할까 애니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엄마 애니는 그날 밤 뭐 이런 정신치료 모임 이런 곳에 갑니다.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쭉 모여서 서로 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치료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곳에 나가요. 애니가 저는 애니예요 하니까 다 같이 하이 애니 이렇게 외쳐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애니는 여기서 돌아가신 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연로했고 말년에 쇠약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좋았어서 돌아가셨어도 충격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사랑했다. 말년에는 해리성 장애에 치매까지 앓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 우울증 때문에 뭘 안 드셔서 굶어 돌아가셨고 오빠는 조현병이 있었고 엄마가 자기 몸에 뭔가를 넣으려 했다면서 목을 매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충격적인 가족사죠. 결론적으로 오빠는 조현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스토리상.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고요합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심각한 사연이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데 요양원 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살았어. 그전엔 나와 대화도 없었고 나를 어지간히도 괴롭혔어. 그래서 남편이 엄마와 연락을 끊게 되고 첫째 아이 때 엄마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해서 보지도 못했는데 딸은 보게 해줬더니 가로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 이 작품을 전부 보게 되면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돼요. 그렇게 애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껏 털어놓고 있고요. 아들 피터는 땡약을 신나게 빨고 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이런 보약 파티 약속까지 잡게 돼요. 그리고 딸 찰리는 소중하게 잘 나온 아까 그 비둘기 대가리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소리도 내고 초콜릿도 먹으면서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이 배우분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초콜릿을 먹으면서 비둘기 머리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고, 이 당시에 이 배우가 미성년자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다가 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렇게 빛 반사 같은 게 창문 쪽을 비치고 찰리는 창문 쪽을 내다보게 돼요. 그리고는 비둘기의 대가리를 들고 멍하게 그냥 유체 이탈된 그런 표정으로 터벅터벅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어딜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들 피터는 엄마에게 바베큐 파티에 갈 거예요. 차 좀 빌려줘요. 라고 하고 있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바베큐 파티라고 해요. 전부 거짓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럼 딸 찰리도 같이 데려가. 이렇게 얘기해요. 피터는 당황하죠. 신나게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라니. 이거는 저도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데려가면 뭔가 이상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어딘가로 걸어가던 찰리가 멍하니 걸어 도착한 곳에는 누군가 불을 양옆으로 피워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찰리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찰리는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은 표정으로 또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요. 자꾸 누구한테 똑똑거리는 걸까요? 영화를 다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 애니가 나와서 신발도 안 신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찰리를 다그치며 데려옵니다. 그러고는 오빠를 따라서 파티에 가. 이렇게 얘기하고 찰리는 싫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랑 노냐고요? 맞는 말이죠. 동생이 큰 오빠들 노는 데 가서 뭐하고 놀아요? 오빠는 오빠대로 싫고 딸은 딸대로 싫은 상황인데 애니는 왜 자꾸 파티에 가라고 강요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애니는 피터에게 진짜로 술은 안 돼라고 말하고 찰리는 절대 안 마신다고 또 거짓말을 하죠. 이제 남매는 함께 차를 타고 파티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찰리는 이 소리를 내요. 내가 오빠였으면 좀 거슬리긴 했을 것 같은데 찰리는 그냥 쓱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파티장에 도착을 하고 역시나 피터의 거짓말과는 다르게 아주 핫한 그런 파티였죠. 다들 술 한 병씩 들고 신나게 마시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빠 피터도 그렇게 인싸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곳에 잘 불려다녀요. 그때 저쪽에서 학교에서 피터를 흥미롭게 쳐다봤던 그 여학생이 있어요. 피터는 이때다 싶어 냅다 가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파티 재밌어? 하면서 플로팅을 시전해요. 그 여학생은 그냥 그래 이러고 피터는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비장의 무기 품에서 이렇게 보약을 꺼내들면서 한 대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여학생은 저쪽 가서 피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피터는 한껏 신이 났죠. 신이 나가지고 이제 동생은 귀차 타는 듯이 혼자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초코 케이크나 먹으라 한 뒤 신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방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피터는 아마도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동생 찰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쁜 여학생이 네 동생 저번 주에 내 그림 그렸는데 전응아처럼 그렸던데? 라고 해요. 피터는 그냥 원래 그래? 하고 하던 보약을 마저 합니다. 근데 초코 케이크를 잘 먹던 찰리가 갑자기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요. 목이 붓고 있나 봐 이렇게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는 급하게 동생 찰리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찰리는 그때 차 뒤에서 막 미친 듯이 목을 긁으면서 발버둥을 마구 쳐요. 숨이 안 쉬어져서 말도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숨을 쉬려고 차 창문을 열고 거의 허리까지 나오게 달리는 차의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나온 로드킬 당한 고라니 같은 걸 피하려고 피터가 핸들을 확 꺾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길 옆에 있던 나무에 찰리의 머리가 부딪혀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찰리는 그렇게 머리가 잘려서 죽게 돼요. 아까 그 비둘기처럼요.
피터는 사고가 나고 무서워서 그런 건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건지 그냥 뭔가 정신이 이탈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백미러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 혼자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사고가 나갖고 머리가 잘려 죽었는데요. 아무튼 피터는 말도 안 되는 뭐 괜찮아 이런 시험 못 봤을 때 자위하는 멘트를 던지면서 엑셀을 밟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생이 목이 날아가 죽었는데요. 그냥 가버려요. 이거 뭐 하는 놈인가 싶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습니다. 당연히 잠은 안 오겠죠. 그렇게 밤을 새고 엄마 아빠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아마도 딸 찰리의 목이 없는 시신을 엄마 애니가 발견한 것 같아요. 막 절규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때도 이 금쪽이 피터는 멍하니 누워서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찰리의 잘린 얼굴이 길바닥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끔찍하고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포영화나 고어영화 이런 걸 많이 보는 터라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망가져 있다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끔찍한 거를 제가 잘 보거든요. 근데 이 찰리의 머리에는 개미가 들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잔인한 걸 그냥 이렇게 잘 보는 편인데 이런 군집되어 있는 벌레 이런 건 막 그 항공포증처럼 간질간질 막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런 길에 아이스크림에 막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머리에 개미가 들끓고 있어요.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고의는 아니었다지만 저런 동생을 길에 방치하고 온 피터는 참 뭐하는 녀석인지 궁금해요. 아무튼 애니는 당연히 나도 죽을래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에서 찰리의 장례식이 시작돼요. 그렇게 장례식을 끝마치고 당연히 집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누구도 피터의 탓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피터도 실수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후에 대처가 좀 그랬지만요. 아빠는 죽은 딸의 그림 공책을 보고 있고 그 공책에는 뭔가 묘하게 기묘한 그런 그림과 또 그 잘린 비둘기의 대가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엄마 애니는 찰리가 그리워서 찰리가 그림도 그리고 가끔 잠도 자고 했던 그 나무 위에 아지트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서 보면 아들 딸한테 나무 위에 이렇게 새집처럼 아지트 같은 거 지어주잖아요. 그런 아지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피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친구들과 또 보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동생이 죽었으니 정신적 충격이 있는지 보약을 하면서 또 막 숨을 잘 쉬지 못해요. 막 목이 붓는 것 같다면서 동생 찰리와 같은 말을 하며 친구들에게 손 좀 잡아줘 이럽니다. 아무래도 동생 찰리의 증상과 같은 걸 보니 뭐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피터는 집에 들어오고 엄마 애니는 차에 시트를 제껴서 누워있어요. 이것도 뭔가 숨어서 피터를 지켜보는 것 같고 좀 뭔가 섬뜩해요. 피터는 집에 들어가고 애니는 차를 타고 다시 그 정신치료 모임에 가는데 들어갈까 말까 차에서 고민하다가 돌아가려는 순간에 그 치료 모임에 있던 아주머니가 차를 세웁니다. 그 아주머니는 몇 달 전에 본 기억이 난다면서 나는 조앤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좀 나아졌냐 물어봐요. 애니는 당황을 하다가 사실 딸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머니는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애니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My son died 이럽니다. 내 아들도 죽었다고요. 나도 네 맘 알아. 나도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포 형성을 합니다. 조앤의 아들과 손자는 익사를 했다고 해요. 4개월 전에. 그리고 손자는 7살이었다 하고 이 치료 모임에 나오니까 덜 외롭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전화하라면서 전화번호를 건네주게 됩니다. 애니는 알았다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날 밤 애니는 잠을 설치고 피터는 침대에 누워 동생의 아지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놀란 피터가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봐요. 의자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니
그냥 옷이었네요. 다음날 편지함에는 의심하는 분들을 위한 공개의식이라는 팜플렛이 들어오고 애니는 또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딸의 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잉크를 쏟게 되고 아까 받았던 조앤의 연락처를 보게 돼서 다음날 조앤의 집을 찾아가요. 조앤은 어서 와요 라며 애니를 정말 반갑게 맞아줘요. 애니는 조앤에게 막 울면서 딸이 죽고 난 뒤에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조앤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물어봐요. 애니는 오케이, 난 몽유병이 있어요 라고 털어놓게 되는데 몇 년 전에 몽유병 때문에 깨어나 보니 피터와 찰리의 침대 옆에 내가 서 있었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서 있던 게 아니고 아이들의 몸과 내 몸에 신나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고 손에 성냥이 들려 있었다 해요. 신나는 이게 페인트에서 이렇게 희석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석유 같은 기름 성분이라 불이 아주 잘 붙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걸 아이들에게 뿌리고 불을 내려고 손에 성냥을 들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하고요. 본인도 놀랐다고 하네요. 몽유병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고 그때부터 피터와 서먹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또 애니는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네요. 애니도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아빠 스티브는 집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아들 피터에게 요즘 시험 준비는 잘 돼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아내 애니도 살펴보고 합니다. 근데 아내 애니를 살펴보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니는 딸의 사고 현장을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디테일하게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고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이라면서요. 뭐 제가 예술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객관적 시각을 이렇게 굳이 좋지도 않은 저런 끔찍한 사건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예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같은 일반인 시점에서 이 사람 점점 미쳐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애니는 그냥 황당하다는 듯이 그냥 객관적인 시선일 뿐이야 이러면서 남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고 애니는 밥이 안 넘어가는지 그냥 그릇만 뒤적지적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피터는 아주 잘 먹네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뭐.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애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피식 웃어요. 그걸 본 피터는 뭐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는 없어. 비웃기나 할 텐데 무슨 말을 해 너한테 라고 하고 피터는 황당해하며 내가 언제 비웃었어? 하고 엄마가 하려는 말 제발 그냥 해요. 답답해 죽겠으니까. fucking 그냥 말해요. 라고 하고 엄마는 흥분을 해서 어딜 아들놈이 욕을 해? 나는 네 엄마야 라고 벌떡 일어나서 언성을 높입니다. 나는 네 걱정을 하고 편들어주면서 사는데 너는 어디서 엄마한테 욕짓거리야? 하면서 매우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심지어 네 동생도 죽었잖아. 사고였고 네 잘못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괴로운 것도 알아. 근데 그럼 뭐해? 네가 한 짓을 감싸주고 싶지만 어쨌든 네 동생이 죽었잖아. 라면서 어떻게 보면 탓이 아닌 탓을 하는 듯이 아들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 금쪽이 피터의 표정을 보면요. 뭔가 전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표정을 항상 짓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꼴불견이더라고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동생한테 미안함? 이런 것보다는 표정에서는 나도 피해자야. 이런 표정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 말을 듣던 피터는 그럼 엄마는요? 찰리는 파티에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왜 갔겠어요? 라고 팩트를 푹 찔러버리며 반격을 해요. 근데 엄마 애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막 화를 못 이기겠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건 피터 말도 맞죠.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모두의 잘못이 되는 거죠. 아빠 스티브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만하자 이야기를 하고 애니는 포크로 이렇게 공격적이게 남편을 탁 가리키면서 fine 이러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갑니다. 아빠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손을 쓱 잡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다음날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간 애니는 그곳에서 조앤을 다시 마주치게 되고, 조앤은 정말 너무 반가워하며 애니에게 막 달려옵니다.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막 포옹도 하고 너무 좋다면서 인사도 격하게 나눠요. 그러다가 조앤은 무슨 일 이유로 자기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 전 자기가 어떤 영매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랑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고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는 의심이 많은 과학자들까지 불러서 19세기 남자의 영혼을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황당하게 웃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뭔가 애니가 황당해할 때마다 조앤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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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며, 거기엔 의심 많은 의사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까지 눈으로 봤어, 그 사람들도 진짜라고 했어 하면서 전형적인 논리의 오류인 권위의 호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봤으니까 맞는 거야, 권위자가 봤으니까 맞는 거야. 이건 대표적인 논증의 오류죠. 이걸 계속해서 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아는데 우리 아들이랑 손자도 우리 집에서 내가 불렀어 라면서 진짜 손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니가 거의 비웃듯이 그냥 우참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또 조연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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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알아 애니, 왜 웃는지 알아, 안다고. 나도 전에는 못 믿었어. 이러면서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건 진짜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겠다고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고 정말 놀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조앤의 설득에 넘어가서 애니는 조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앤과 의식을 시작하게 돼요.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분신사바 이런 거 아시나요? 촛불을 함께 켜고 컵 위에 손을 올리고 그러더니 조앤의 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루이스, 여기에 와 있으면 컵을 움직여줘 라고 계속 손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컵이 탁 움직여요. 조앤은 완전 신이 났어요. 봤지? 봤지? 하는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고, 애니는 화들짝 놀라서 테이블 밑에 뭐가 있나도 살펴보고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조앤은 대답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의식을 보여줍니다. 네라면 오른쪽으로 컵을 움직이고 아니오라면 왼쪽으로 컵을 움직여줘. You understand? 하니까 컵이 또 스르륵 움직입니다. 그때 애니의 머리에 어디선가에서 바람이 쓱 불어오고 애니는 아주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조앤은 오케이 오케이 하며 진정을 시키고 손자에게 칠판을 가져왔으니 뭘 좀 써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막 분필이 움직이면서 사랑해요 할머니 라면서 글씨가 써져요. 애니는 너무 충격이 큰지 멈춰주세요 하고 황급히 조앤의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조앤은 다시 애니를 진정시키면서 집에 가서 해보라면서 의식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뭔가 종이를 주면서 이 글자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아들과 남편도 꼭 있어야 한다고도 말해주고요. 애니는 그렇게 충격을 먹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차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애니는 또 화들짝 놀라 차를 멈춰요. 저 똑소리 너무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 딸 찰리의 모습과 겹치면서 소름도 돋고 어디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튼 그날 밤도 여전히 애니는 잠을 설치고 있어요. 이렇게 뒤척이면서 베개를 보는데 또 개미들이 침대 위에서 이렇게 쭉 줄지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 개미들을 따라가 보니까 아들 피터의 방이 나오고 피터의 얼굴과 몸에 또 개미가 막 우글우글 들끓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막 진짜 보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벌레가 들끓는다? 이런 거 못 보겠어요. 거기다가 사람 얼굴 위에 저렇게 드글드글한 거 보면은 진짜 으악! 막 개미가 입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건지 애니도 막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위아래로 쩍 벌리면서 이렇게 계속 놀라고 있어요. 입이 정말 크네요. 그때 피터가 일어나면서 엄마 뭐예요? 라고 하는데 네, 꿈이었죠. 상황을 모르는 아들은 엄마 표정을 보고 엄마 왜 나 무서워해요? 라고 하는데
엄마 애니는 갑자기 나는 너 낳을 생각도 없었어 하고는 입틀막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너 낳기 싫었는데 나는 무서웠어. 자신도 없었고. 근데 할머니가 떠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산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무슨 수를 써도 네가 유산이 되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랑 막 언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니의 몸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꿈에서 깹니다. 네, 꿈이었어요. 그러고 이번에는 진짜 일어나서 아들에게 갑니다. 그러고는 막말해서 내가 미안하다며 따라 나와보라 합니다. 자는 남편까지 모두 깨워서 빨리 나와보라고 해요. 애니는 아주 신이 나서 거실에 촛불을 다 피우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해요. 앉아보라고. 아까 낮에 조앤에게 배운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 믿어보라며 일단 앉아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황당해하죠. 애니가 나는 영매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합니다. 이게 엄마가 미친 건가 하고 쳐다보고 그냥 일단 해보자 하고 의식을 시작합니다. 애니가 찰리 이 방에 있으면 잔을 움직여줘 라고 하자 어디선가 또 바람이 쉥 불어오고 아들 피터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다 해요. 그러다 갑자기 드르륵 컵이 쭉 움직이고 애니는 다시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공책을 확 덮어버려요. 계속 의식을 해야 한다며 막 흥분한 애니가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촛불 불이 확 붙고 옆에서 물건도 막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다 갑자기 애니가 하면서 짐승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갑자기 애니의 입에서 찰리 목소리가 나오면서 찰리가 애니의 몸속으로 빙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여기가 어디예요? 하면서 맘 하면서 찰리의 목소리로 엄마를 찾습니다. 옆에서 아들 피터는 너무 무서워해요. 아빠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애니에게 그냥 뿌려버립니다. 정신 차린 애니는 무슨 일이야? 하고 묻고 아들 피터는 너무 무서워서 울어요. 그렇게 의식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부터 찰리는 학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해요. 막 이상한 후레쉬 불빛 같은 게 이렇게 막 비추고 거울에 내 모습을 보는데 나는 무표정이고 그 거울에 피터는 씩 하면서 웃고 있어요. 분명 뭔가 의식 후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소리가 나고 피터는 화들짝 놀라 교실을 나갑니다. 학교에서의 일을 들은 아빠 스티브는 애니에게 나는 아들을 지켜야겠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하고 애니는 내 아들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건지 또 갑자기 미니어처 작업을 시작하는데 뭐 이게 집중이 되겠나요? 그냥 작업하다가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남편 스티브는 집에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아내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애니는 다시 뭔가에 홀린 건지 또 무슨 소리를 듣고 딸의 방으로 향해요. 거기서는 또 슥슥 소리가 나고 딸 찰리의 그림 공책에 자동으로 뭔가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피터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요. 피터도 뭔가를 느껴요. 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나고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죽은 찰리가 이렇게 피터를 쳐다보면서 서 있습니다. 죽은 찰리가 피터를 부릅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툭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머리는 공으로 변하고 갑자기 뒤에서 손이 쑥 튀어나와서 피터의 목을 죽으라는 듯이 쫄라버려요. 다음 장면에서 애니가 피터 방에 갑자기 있고 애니는 뭐야 무슨 일이야 피터 이러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피터 너 왜 이래 뭔 일 있어 이러고 있고 피터는 엄마가 나 목 졸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니는 난 그런 적 없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니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막아줄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럽니다. 아까 넘어갔던 그 공책이 나오고 그 공책에는 아들 피터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만 그려져 있는데 목 부분을 보니 아무래도 잘린 목을 그린 것 같고 눈에는 X 표시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공책을 애니가 들고 나와서 고민 끝에 벽난로에 태워버립니다. 공책이 타는 것을 애니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공책이 타면서
애니의 팔에도 함께 불이 붙기 시작해요. 저는 붙자마자 눈치를 챌 것 같은데 애니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것을 갑자기 눈치채고 공책을 벽난로에서 빼버립니다. 아무래도 공책을 태우면 애니 자신도 같이 타는 것 같아요. 뭔가 공책과 애니가 서로 묶여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날 애니는 뭔가 소름 끼치게 변해 있어요. 이때부터 자꾸 애니가 어딘가에 숨어서 몰래 피터를 보고 있고 이런데 뭔가 소름이 끼쳐요. 숨어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애니는 무슨 일이 난 거다 싶어서 조앤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계속 두들겨요. 근데 조앤의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 학교에 있던 찰리는 또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서 피터! 피터! 하고 누군가 피터를 부릅니다. 길 건너엔 그 집에 없던 조앤이 피터! 피터! 이러고 있고 알 수 없는 말을 주문처럼 외쳐요. 내가 널 추방하노라. 짠타니, 데그다니, 아파라곤, get out! 뭐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무래도 조앤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애니는 집에서 할머니, 그러니까 애니의 엄마의 유품을 막 뒤지는데 거기에서 신용술 노트, 뭐 이런 주문집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애니가 막 펼쳐서 보니까 그곳에는 파이몬 왕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파이몬 왕을 소환하면 가장 약한 숙주에게 빙의를 하고 파이몬은 남성이므로 남성의 몸을 갈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 옆에 있던 사진집에는 애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전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곳에는 조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쭉 있고 그 정신치료센터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뭔가 행복해하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 있어요. 조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뭔가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니는 곧장 그 책을 들고 천정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 영화에서 보면 그 천장 위에 또 방이 있어서 사다리를 내려갖고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으로 올라가려고 천장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윙 하면서 파리떼도 나오고 먼지도 후두둑 떨어지고 그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올라가기 싫은 그런 느낌인데 애니는 사다리를 내려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역시나 파리떼도 엄청 많고 한쪽 구석에 어떤 이런 시체가 한 구 누워 있어요. 애니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보니까 그 시체에는 목이 없고 그 모습을 본 애니는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의식을 위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불길하죠. 확실하게 애니네 가족은 뭔가에 속아서 하면 안 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피터는 또 학교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계속 똑똑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피터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은 너 또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자세히 보는데 피터의 상태가 이상해요. 팔은 번쩍 들고 있고 입과 눈이 괴상하게 뒤틀려져 있어요. 친구들은 피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는데 갑자기 그 상태로 피터가 자기 머리를 책상 위에 정말 세게 박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으악 하면서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이 영화에서 확실하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걸 가감없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죠. 아들의 소식을 들은 아빠 스티브는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스티브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짜 이런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려요. 완전히 코가 망가져버린 아들 찰리를 침대에 눕히고 애니와 남편 스티브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애니가 위에 천장방에 올라가 봐. 위에 시체가 있어. 우리 엄마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머리도 없어. 이러는데 남편 스티브가 또 저러네 하면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천장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천장방을 확인한 스티브는 저기 뭐야? 저 시체 어디서 온 거야? 경찰에 신고는 한 거야? 하고 놀라서 내려오는데 애니는 내가 의식에 속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조앤 기억하지? 이거 봐. 엄마랑 찍은 사진도 있고
원래 엄마랑 알던 사람인데 나한테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접근했어. 그리고 의식 얘기를 일부러 꺼내서 나한테 의식을 하게 한 거야. 이 문양하고 목걸이 좀 봐. 나는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스티브는 아내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무덤도 네가 판 거지? 밤마다 극장 간다고 뻥치고 무덤도 네가 판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애니는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우리는 속아서 뭔가랑 계약을 한 거고 속아서 의식을 한 거야. 이 공책 봐봐. 찰리의 공책에 그려진 피터의 머리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피터가 위험해. 제발 이 공책을 태워줘. 이걸 태우면 내 몸도 함께 타서 내가 못 없애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애니는 남편이 공책을 대신 태워주고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 피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내 말을 믿어줘 하면서 남편 스티브를 벽난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들이 죽어. 이 공책을 제발 난로에 넣어줘 라고 하고 남편에게 사랑했다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애니가 울면서 이제 공책을 던져 라고 하는데 스티브가 난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가 뒤돌아서면서 아니야, 이제 나는 네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리고 당신은 병이 있어. 정신병. 고쳐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는 What? No 하면서 공책을 뺏어서 난로에 던져버리고 곧바로 남편 스티브의 몸이 불에 활활 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니가 놀란 모습이 아주 잠깐 나오고 바로 뭔가 몸 안에서 쑥 뭔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빙의가 된 듯한 무표정으로 바뀌며 장면이 전환됩니다. 피터는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엄마? 아빠? 하면서 잠에서 깨는데 당연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집은 이상하게 너무 고요해요. 근데 그 어두운 방에서 자세히 보면요, 한쪽 구석에 애니가 스파이더맨처럼 모서리에 붙어서 피터를 지켜보고 있어요. 인기척도 하나도 없이요. 피터가 돌아보자 아주 어두운 그 뒤편 왼쪽 벽에서 오른쪽 벽을 또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무언가 쓱쓱쓱 이동합니다. 이렇게 뭔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이 감독이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고요하고 이상하니까 피터는 방 밖으로 나가보는데 너무 깜깜해요. 평소였으면 불도 켜져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주 어둡고 깜깜합니다. 인기척도 하나도 없고요. 이러면은 아무리 집이라도 무섭잖아요. 근데 피터는 대체 왜 불을 안 켜놓을 걸까요? 아무튼 엄마, 아빠 하면서 피터가 거실에 나가보는데 역시나 고요하고요. 한쪽 구석 난로 옆에 아빠의 새카맣게 탄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피터는 아빠 하고 있는데 또 뒤쪽 구석에 엄마 애니가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붙어서 피터를 또 지켜보고 있어요. 더 이상 저게 이제는 엄마가 아닌 것 같죠. 너무 소름 돋아요. 나를 지켜줘야 할 엄마가, 내 편인 엄마가 저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피터는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고 울먹울먹 하다가 뭔가를 느꼈는지 뒤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이상한 변태 같은 아저씨가 정말 완전히 나체로 피터를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아주 신난 것 같아요. 정말 완벽히 아래까지 전부 벗은 모습이고, 그리고 피터는 스파이더맨 엄마가 매달려 있던 곳을 확 돌아봐요. 거기에는 엄마가 없고 갑자기 뒤쪽 구석에서 엄마 애니가 확 튀어나와서 피터를 잡으려고 달려나옵니다. 피터는 놀라서 도망가게 되고 애니는 미친 듯이 그런 피터를 쫓아가요. 하필 피터는 아까 할머니 시체가 있던 천장방으로 달려 올라가고 엄마 그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엄마는 더 이상 이제 알던 그 엄마가 아니죠. 막 미친 듯이 천장에 매달려서 쾅쾅쾅쾅쾅쾅쾅 물리법칙을 거스르면서 천장문을 머리로 거의 1초에 2번씩 들이받고 있어요. 기괴해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박는 소리가 멈추고 피터는 천장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방에는 이미 의식을 위한 촛불도 켜져 있고 문양도 그려져 있고 뭔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의식을. 이게 뭐지? 하고 쭉 방을 둘러보는데 한쪽에 내 사진이 놓여 있고 사진에서 눈은 뭐 담배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로 이렇게 지져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촛불이 쭉 둘러싸져 있어요. 피터는 너무 놀라죠.
내 사진이 왜 저기에? 그러고 뒤를 돌아보고 막 깨어나 해, 깨어나! 이러면서 자기 뺨을 팍팍 치는데 위에서 뭔가 쓱쓱 소리가 나서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는데 애니가 그 위에서 목을 매달고 나를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면서 실로 자기 목을 쓱쓱 자르고 있어요. 저 소름 돋는 저 표정 연기 정말 너무 잘합니다. 피터는 엄마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점점 빨리 실로 목을 슥슥슥슥슥슥 더 빠르게 자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피터가 띵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는데 또 그 해맑은 변태 아줌마 아저씨가 또 완전히 빨개 벗고 하이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벗고 있는데도 그냥 몸매도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고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더 소름이 끼쳐요. 그걸 본 피터는 당연히 완전 놀라죠. 아, 변태다 하고 놀란 피터가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피터의 몸으로 이상한 빛이 흡수가 됩니다. 이제 아마도 그 파이몬이 피터의 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피터가 쓱 일어나서 보는데 엄마 애니가 나무 위의 집으로 날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르륵 날아서 들어가요. 옛날에 토요미스테리 같은 거 보면은 처녀 귀신이 쓱 날아다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날아서 들어갑니다. 그걸 본 피터도 엄마를 따라서 나무 위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길목에서 마치 누군가를 영접하듯이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또 벌거벗은 그 변태 아줌마 아저씨가 뿌듯하게 피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터가 나무 위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벌거벗은 사람들, 목이 없는 엄마, 그리고 목이 없는 할머니까지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납십니다 할 때처럼 그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을 보니 파이몬 왕의 목각 인형 같은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목이 없는 애니와 할머니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엎드려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의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남성의 몸을 원하던 파이몬의 영혼이 피터에게 이젠 들어간 것 같아요. 피터는, 아니 이제 파이몬이죠. 파이몬 왕은 이제는 눈빛이 신하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바뀌고 조앤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파이몬 왕이란다. 처음에 들어갔던 여성 찰리의 몸은 치우고 건강한 남자의 몸을 들였습니다. 이래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손녀 찰리의 몸에 파이몬의 영혼을 넣었던 것 같고 이제 파이몬은 자기가 원하던 남성 피터의 몸으로 무사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피터에게 파이몬 만세! 파이몬 만세를 외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크레딧 영상에서도 참 영화와 안 어울리게 아주 산뜻한 이런 힐링 음악이 나와요. 이런 모순, 언밸런스함이 이 영화가 더 기괴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공포 영화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유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치밀하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클라이막스까지 긴장감을 쭉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터트리는 그런 영화예요. 복선도 아주 많고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영화 해석이나 이런 건 잘 못하니까 다른 채널에서 숨겨진 의미나 해석도 한번 찾아보시며 이런 영화 유전을 즐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